예, 안녕하세요. 국제모의수 전문가 이은영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강서구 모자보건 팀들이 이 자리를 너무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수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임산부 엄마들 많으시죠? 우리가 한 예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신혼여행 갈 때도 우리 공부를 좀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임신 시의 모유수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수유할 때 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정보 드릴 거니까요. 거기서도 알찬 정보. 지금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저한테 강사님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꼭꼭 집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은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때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유수유에 대한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PPT 보이세요? PPT 1장에 자, 우리 엄마죠. 평생 건강한 지킴입니다.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자,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죠. 엄마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뒤에 페이지에도 얘기했지만 IQ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내생남이라는 프로그램 보시죠?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정말 저는 그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실 때 IQ가 높다는 거 보세요. IQ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IQ가. 그쵸? 세계 1인분 의사 선생님 이분 IQ가 무려 그쵸? 198이래잖아요. 굉장히 높죠. 근데 모유수유를 하면 여러분 IQ가 분유아들보다 모유아들이 IQ가 몇 정도 올라간다? 그치요. 8에서 10이 올라간다. 요거는 근거자료, 그쵸. 논문에 픽스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유만 하셔도 IQ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근데요. 저는요, 모유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IQ가 올라가나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유만 들어가면 IQ는 올라간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항체가 들어있죠. 자, 분유에는 항체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죠? 근데 모유에는 항체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모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깜짝 놀랐냐면 감염내과 의사잖아요.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아휴직. 자, 감염내과 의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육아휴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선생님 저도요 우리 아이한테 뭘 줘야 된다? 그쵸? 항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는 거죠. 그러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체계가 굉장히 좋아진다.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막달에 35주 이후에는 질내 세균 자체가 확 변합니다. 자, 그전에도 조금씩 변하다가 산도의 유익균으로 완전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분만을 할 때, 자, 산도를 통과할 때 유익균의, 베네시아로 쫙 하고 나온다. 그런데, 자, 정상분만 아이들은 유익균으로 샤워를 하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재앙절개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유익균이 아니라 무슨 균으로 아이가 도포를 하고 나온다? 그쵸. 세균성으로 도포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만약에 제왕절개를 하시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초유를 꼭 먹이셔야 된다는 거. 자, 유니세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유는 아이의 장을 코팅 시킨다고 그래요. 코팅 시킨다. 자, 우리가 정상 출산한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균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장이 묵은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 엄마 질내 좋은 균으로 도포를 했다. 근데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스가 쫙 들어가는 순간, 칼이 들어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어떻게 된다? 엄마의 질내 세균, 좋은 균, 유익균, 그게 어디로 간다? 그쵸? 유방 쪽으로 쫙 간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다? 논문에 나왔죠. 하버드 대에서. 자, 이 균, 유익균이 쫙 어디로 간다? 모유로 간다. 모유로 가서 어디로 나온다? 초유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한 엄마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그러면 수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첫날 수유를 못하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젖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언제부터 나온다? 16주 때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젖 짰는데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나오나요? 나옵니다. 제가 짤 땐 나와요. 왜? 저는 꽉 짜고 여러분은 살살살살 짜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8주 이후부터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거는 다시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왕절개한 엄마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거. 그쵸? 초유를 꼭 먹인다. 그쵸? 그래서 첫날 우리가 초유 받는 거. 자, 유두와 이름부가 있잖아요. 여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사모님들 보세요. 임산부 엄마들 주사기 신생아실에 다 있습니다. 신생아실에 다 있어요. 신생아실에서 어떻게 한다? 선생님, 주사기 몇 개만 주세요. 일회용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아빠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 자, 아빠한테. 자, 내가 누워있어요. 첫날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면 자, 유두와 우리 가슴 잠깐 볼게요. 자, 여기가 유두고요. 여기가 유륜이에요. 유륜. 그죠? 유륜을 살짝 이렇게 눌러요. 살짝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유가 방금 조금씩 나와요. 한두 방울 나와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으시면 돼. 자, 많이 받지 않습니다. 워낙 첫날은 아기 위가 구슬 모양이에요. 제가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구슬 모양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조금 쭉 받았죠? 받아서 요거를 그대로, 자, 만약에 니들이 있으면 뚜껑을 딱 닫고 신생아실에 갖다 주시면 돼요.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한다? 자, 간호사들이 점막으로 슈팅한다. 여기 뒤에서 이제 제가 PPT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 몇 년 전에 우리 320g짜리 아산에서 아이 살린 거 기억나시죠? 그쵸? 놀라운 기적이죠. 뭘로 했다? 모든 간호사들이 어떻게 했다? 그쵸? 아이의 초유를 다 받아서 점막으로 슈팅했다. 그쵸?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체가 점막에, 그쵸? 유익균이 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 초유를 먼저 먹이시는 게 바람직하다. 기억하세요. 면역력이 좋아진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좋아질까요? 우리 아기성장 보고서 5부작. 제가 꼭 보라 그럽니다. 아기성장 보고서 5부작 다큐멘터리. 거기에 기질도 나오고요. 애착에 대해서 나오죠. 애착. 요즘에 애착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착에, 온영 박사가 그러죠. 애착이 잘 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나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한다. 그죠? 타인도 사랑한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서 아기성장 보고서 5부작을 보면 원숭이가 어떻게 한다? 그죠? 원숭이가 먹거리가 있을 때는 거기서 분유를 쪽쪽쪽쪽 빨아먹지만 하루 종일 어디가 있는다. 원숭이 털에 가서 붙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다가 모유수유를 하면 정말 아는 수밖에 없어요. 구조학적으로. 그쵸? 아는 수밖에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품을, 그쵸? 더 좋아한다. 또 하나는
유두가 있고 유륜부에 몽골베리선 있죠. 돌돌돌돌 한 게 나와요. 그것도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거예요. 거기서 엄마 냄새가 나죠. 채취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갖는다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인공젖꼭지 빠는 거와 엄마 젖을 빠는 거가 몇 배 힘들 것 같으세요? 몇 배? 그쵸. 60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병 빠는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자, 젖병으로 막 젖을 빨아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인생 껌이네? 딱 들으니까 젖병을 어떻게 되죠? 누두두두두두 하고 나와. 그러니까 아이가 와 빨만하네. 와 인류적으로 그냥 자면서도 빨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 젖은 처음에 젖을 딱 물리는 순간 아이가 생각합니다. 뭐지 얘는? 왜 이렇게 힘들지? 60배 힘으로 빨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젖은 여러분 이제 여기 수유부 엄마들도 있으시겠지만 젖은요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 젖 나오는 거는 사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교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나왔다가 갑자기 콸콸콸콸콸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안 나왔다가. 그래서 아이가 조절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야. 조절 능력. 그쵸?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안 나올 때는 세게 빨아야 되고 잘 나올 때는 천천히 빨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아이들이 많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이 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유할 때 많이 잡니다. 60배우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수유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한테 만약에 콩콩이면 콩콩이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콩콩아 젖 먹어야지. 아우 엄마 젖이네. 엄마가 오늘 아침에 당근을 먹었어. 당근 냄새 나니? 그렇게 당근맛 나니? 계속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언어가 빠릅니다. 그쵸? 언어가 빠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표정이 예쁩니다. 제가 우리 육아상담소를 18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유 수유를 오래 한 아이들은 얼굴 표정이 예뻐요. 왜? 그 이유가 안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얘기하시는 거. 선생님 돈이 안 들어요. 정답이에요.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 좋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밖에 나갔을 때 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공기 중에 뭐가 떠다닌다?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닌다. 굉장히 그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젖병이나 그런 거를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뒤로 이제 가볼까요? 영상을 좀 보면서 모유의 최대의 장점에 지금 우리 아이한테 나오는 거 지금 보이세요? 슈팅하는 거 한번 볼게요. 슈팅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주사기로 옆에서 점막으로 이게 아산병원의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자,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모유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가 모유수유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자주 충분히 비워라 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마들이 또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수유하는 엄마들이 대체 선생님 수유 간격은 몇 회를 해야 돼요? 대체 얘네들은 왜 새벽에 안 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 100일 전까지는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죠? 수면 호르몬.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100일까지는요. 너무 슬프게도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은 24시간이 교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좀 빨라져서 50일만 돼도 통잠 자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70일 되면 정말 많아지고요. 100일 되면 정말 많아지죠. 그리고 의학적인 거는 4 내지 6개월 때 밤중 수유를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8번에서 12번 충분히 비워줘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한 거. 그쵸? 애기 출산하고 딱 났어요.
출산하고 나서 우리가 각인이 무섭거든요. 각인이 뭐죠? 아, 우리 엄마 젖인지 젖병인지 먼저 이거를 아이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의사 선생님한테 임신 시에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까? 자, 우리가 막달 검사할 때부터 얘기 계속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출산하고 나면 먼저 아기 배에 올려주시면 젖물리기를 좀 해주세요. 젖물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아빠가 탯줄 있죠? 탯줄 자르고 캥거루 케어 하는 것까지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에다 적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꼭 해주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뭐부터 먹여라, 엄마 젖부터 물리는 거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1, 2분을 빨아도 상관없으니까 꼭 첫 젖물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수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양쪽을 번갈아 가서 먹이시면 훨씬 수유하는데 전량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젖물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수유 자세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모유수유 학습이 필요한 이유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다 공부하고 간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나라는요, 사실은 국제 라이센스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서구 이론이에요.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요, 처음에 국제모유수 전문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게 서구 이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젖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임산부 엄마들은요, 선생님 애기 낳으면요 무조건 젖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슴들은요, 처음에는 젖이 적게 나와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서구 여성들은 젖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다문화 가족을 4년을 해보니까 그들은 저희보다, 자, 골반이 달라서 서구형 여성들이 아기를 잘 나요, 안 나요? 잘 나요. 그것처럼 얘네들은 타원형이거든요. 우리는 골반이, 그쵸, 동그랗잖아. 그래서 못 낳듯이 가슴도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일 조직이 많다.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나온 게 94%가 잘못된 젖물리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젖물리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유방 상태에 따라서 젖물리기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일본 가서 공부할 때는 일본은 아이의 젖물리기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엄마의 유방 관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삐뽀삐뽀 책 쓰신 분, 하종훈 선생님. 하종훈 선생님이 간혹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가 저해되는 요인들이 사실은 엄마랑 아기가 같이 없기 때문이다. 모자 동시를 안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베이비 사인 있잖아요. 베이비 사인. 아기가 배고픈 사인. 여러분 배고픈 사인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신생아 배고픈 사인. 그쵸? 첫 번째는 아기가 어떻게 한다? 혀를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엄마 찾아요. 에이! 그러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젖을 안 줘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기 손가락, 주먹. 그쵸? 엄마들이 주먹고기라 그러잖아요. 그걸 자꾸 빨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지막 신호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베비 사인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배고픈 사인, 그쵸? 혀를 많이 움직인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쵸?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모유수유 학습 중요한 시기가 있죠.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대체 선생님 언제 세팅돼요? 언제 제가 좋아질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모성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이제 논문을 막 쓰다 보니까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공부할 때도요, 일본도, 자,
급성장기인 8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언제? 4주. 아기 출산하고 나서 4주까지가 우리가 신생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생아기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잡으면 8주라고 그랬죠. 요때가 엄마들의 골든타임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가 3주까지. 근데 우리 3주까지 아기 낳거나 3주까지 다 어디에 있죠? 그쵸. 조련에 있어요. 그래서 조련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기에는 수유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된다고요? 그쵸. 8번에서 12번을 해야 된다. 네, 지금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조련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시계는 24시간 동일하게 움직인다. 밤낮 구별은 6주 이후에는 하는 거거든요. 자, 6주 전에는 밤에도 낮은 것처럼 아이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수유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쵸. 힘드시죠? 근데 새벽에 수유를 꼭 하셔야 돼요. 자, 호르몬 수치가, 우리가 젖분비 호르몬 수치가요, 제일 높을 때가 새벽이에요. 안타깝게. 그래서 엄마들이 새벽에 너무 졸려요. 수유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모유 수유를 하고자 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한다? 새벽에 수유를 꼭 하셔야 돼. 꼭. 아시겠죠? 근데 내가 젖물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치요. 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 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 그 유축이라도 하셔야지만 전량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후에 어떤 분들은 셋업되는 과정이 한 달도 걸리고 어떤 분들은 저 일주일밖에 안 걸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그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명심하실 거.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명심하세요. 처음부터 전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논문이 두 달까지는 84%가 전량 부족이라고 느낀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를, 자, 아기가 출산하고 나면 우리가 조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련이 2, 3주밖에 안 받아요. 2, 3주. 최대 3주.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주 이후에는요, 아이들이 돌변하기 시작해요. 급성장기가 들어가거든요. 요때가 여러분이 참 힘드신 시기, 1시간 반마다 젖 찼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젖이 많은 엄마들도 아기가 갑자기 막 젖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 혹시 내가 젖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래서 요때는 자, 체크하시는 거예요. 소변 기저귀가 잘 나온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일본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자, 먹기 전에 체중 재요. 먹기 전에 몸무게 재고요. 먹고 나서 몸무게 잽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해요. 자,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기 전에 몸무게 재고 내가 수유한 다음에 몸무게를 딱 재면 몇 cc 먹었는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아기 소변, 내가 체중계가 없어요. 소변 기저귀가 6개 이상, 충분히 젖은 게 6개 이상, 대변 기저귀가 하루에 한두 개 나온다. 고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고하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잠깐 우리 궁금한 거 들어왔나요? 있으면 잠깐 유방 형태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우리 산모님이 오전까지 전몸살을 앓았대 출산하셨는데, 근데 이 전몸살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전몸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잠깐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아기를 딱 낳았어. 확 낳았어요. 낳는 순간 태반이 뚝 떨어지죠. 호르몬 체계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서 젖분비 호르몬 수치가 쫙쫙쫙쫙쫙 올라가는데 언제 가장 많이 올라가느냐? 4일째, 5일째. 4일째, 5일째. 이때는 신께서 호르몬을 갖다 막 300배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요, 임신 시에요. 정말요, 제 가슴이 계란이었거든요? 근데 아기 낳고 났더니 수박이 됐어. 이런 엄마들. 호르몬 수치 엄청 높아. 이런 엄마들을 나타나는 현상이 초기 우혈, 4일째, 5일째. 이것도 이제 전몸살이라고 얘기하시네. 초기 우혈입니다. 요때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4일째, 5일째는 뭐 붙이면 된다?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양배추 붙이면 된다.
자, 양배추 부치면 돼요. 근데 엄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효과 하나도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효과 있는 거예요. 이게 양배추가 막 이거 그럼 효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붙여서 그나마 좋아진 거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호르몬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6, 7일이면 뚝 떨어져요. 그리고 9일이면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9일 이후에는 자가분비 기전으로 빠집니다. 저세 호르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옹달샘의 기전이에요. 옹달샘의 기전. 풀면 풀수록 전량이 계속 느는 시기. 자, 9일 전까지는요.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자, 신께서 나한테 호르몬 수치를 높게 주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전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나오고요. 신께서 나한테 호르몬 수치를 낮게 주신 분들은 엄마가 무지무니 짜도 전량이 팍팍 느는 게 안 보여. 그래서 막 실망하시는데, 자, 9일 이후에는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전량은 늘어납니다. 자, 단 100명 중에 5명은 잘 안 돼요. 이게 의학적으로 5명은 유관 발달이 안 됐거나 내가 다낭성 난종이 있거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거나 산후의 치료를 너무 많이 했거나 그런 엄마들이 조금 더디게 갈 수는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런 흐름이 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전몸살이 제가 정확하게 엄마가 멘트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모르는데 추후에 만약에 내가 오한이 나고 막 아파요. 머리 아프고 그쵸? 삭신 쑤시고 열이 38도 이상 뜨고 그건 유선염. 그건 유선염이에요. 자, 전몸살이 유선염은 뭐죠? 자, 젖이 차 있어요. 왕창 차 있어요. 근데 빼지 않았어요. 못 나와요. 막혀서. 그럼 이거를 일본 의학에서는 정체성 유선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기가 젖을 딱 빨았어요. 딱 빠는데 막 상처가 난 거야. 그러면 아기 입에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어요. 연세 포도상 구균. 그런 구균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 상처로 해서 들어갔어. 쫙 들어간 거예요, 구균이. 근데 내가 몸이 약해요. 약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이 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유선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균은 내가 면역력이 좋아지면 이겨내지만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지요.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자, 모유수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학적으로 여러분 최신 논문은 일주 이상 먹어야 돼요, 약. 일주 이상 의사 선생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일주 이상 그래야지만 재발되지 않는다. 자, 모유수유 가능한 약이다, 가능하지 않는 약이다, 가능한 약이다. 자, 약 먹고 모유수유 충분히 됩니다. 자, 우리 선모님 질문하신 거 대답이 됐나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다시 한번 잘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거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또 멘트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유방 형태 잠깐만 봅시다. 유방 형태 보셨죠? 유방 형태가 이렇게 달라, 사람마다. 그죠? 우리 목욕탕 가면 이제 알 수 있어. 아유, 제가 4명의 자매를 갖다 다 봤어요. 근데 이 4명이 다 한몰이야. 다 한몰이야. 다. 한몰이 뭐죠? 한몰이? 그쵸? 유두 젖꼭지가 쑥 들어간 거야. 이게 쑥 들어간 거. 근데 엄마는 생각해보세요. 막내딸이 왔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언니도 한몰이고요. 둘째 언니도 한몰이고요. 셋째 언니도 한몰이고요. 저도 한몰이고 친정엄마도 한몰. 저희는요 다 한몰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욕탕 가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사람들은 다 수술했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몰이라고 해서 모유수를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4명 다 완모했습니다. 아시겠죠? 유방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유방 형태에서 젖선 한번 볼게요. 젖선. 제가 요거는 몇 년 전에 이제 근무할 때 우리 한의사 스님이셨어.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제가요 아기 난 지 4일째 됐는데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요 겨드랑이에 모두 많이 났어요. 가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오셨어. 저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고 왔어. 이렇게 아빠 그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요, 남방 같은 거 입고. 그래서 제가 엄마 이거 옷 좀 벗어보세요 했는데 딱 벗는 순간 여기서 젖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인터넷 찾아보시지 않으셔서 이거 부유방이에요, 부유방. 근데 유두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젖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여기서만 젖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요, 여러분, 유두가 14개야. 14개나 있어요. 14개. 쫙 해서 서해부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18년 하면서 이 엄마 14개 딱 한 번 맞습니다. 정말 사진 찍고 싶었는데 차마 사진 못 찍었어요. 엄마 너무 슬퍼하셔서. 근데 여기서도 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도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없어지나요? 아니, 없어지진 않아. 없어지진 않지만 얘가 우리가 임신하기 전 그런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긴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임신 시에도 있지 않았어요? 처녀 때도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엄마가 네 있었는데 쥐젖인 줄 알았어요. 쥐젖 아닙니다. 유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임신하신 엄마들은요, 거울 보고 이렇게 좀 한번 보셔야 돼. 이렇게도 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호르몬 수치가 확 높을 때 여기가 뿔지 안 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유방이 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나중에 호르몬이 높아질 때 얘도 뿌니까 미리 냉찜질 하시면 되지. 그죠? 그러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유방 있고 제가 아까 과다유두, 그죠? 이것도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비정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요거는 좀 리얼하죠. 우리 산모님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우리 산모님들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쓸 건데, 이거 써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들이, 네! 저는요, 선생님 이거 처음에, 우리 산모님들이 오셔서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요, 선생님, 나 이거 암이에요? 하고 물어봐. 암이냐고. 암 아니야. 그쵸? 뭐, 걱정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싹 사그라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뭘 붙여라? 그쵸? 양배추 붙여라. 그쵸? 양배추 붙이면 훨씬 스무스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잠깐 질문 받아볼까요, 우리? 자, 모유수야가 물음표 보는 거 괜찮을까요? 소변 기저귀가 6개 이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모유는요, 회의 타입이야. 회의 타입. 2달까지는 회의 타입이 80에서 90%예요. 자, 분유는요, 성분 자체가 카제인 타입이에요. 자, 보면 우리 소똥 보죠? 소똥 보셨어요? 소똥 어떻게 나오죠? 진짜 예쁘, 차르처럼 예쁘게 나와. 분유아들이 예쁘게 나옵니다. 모유아들은요, 힘만 줘도 찍찍 나와. 그래서 우리가 500원짜리 이상은 카운터도 안 해요. 왜 안 할까? 힘만 줘도 나오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모유변은 묽은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건더기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건 있죠. 제가요, 모유만 먹이면요, 애기가요, 완전히 건더기도 없이 찍찍 나오는데, 선생님, 몸무게가 자꾸 줄어요. 그건 문제가 있지. 그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앞죠? 앞에 나오는 젖은 무슨 젖? 물젖. 뒤에 나오는 젖은 무슨 젖? 참젖. 그쵸?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90% 이상이 참젖입니다. 저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모유분석위원회 자문위원이야. 데이터 엄청 많이 봤어요. 죄다 참젖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10에서 20%는 서구형 체형들이 있어요. 자, 서구형 엄마를 제가 한 예로 잠깐 얘기해드리면, 이 엄마한테 콜을 받았어요. 다문화 가족이었어요. 호주 엄마였어요, 호주. 호주가 모유수유 본부입니다. 모유수유 엄청 많이 하거든요, 호주 사람들이. 근데 이 엄마가 가슴이 진짜 아기를 4일째 갔는데 이만해. 수박이야, 수박. 근데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 한국말도 잘해. 원어민 강사를 해서. 선생님, 저 피자 한 판 먹고 우리 이거 수유 좀 도와주세요. 여기 아프니까 짜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피자 한번 먹고, 그들은 잘 안 막혀요, 피자 먹어도. 근데 우리는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먹고 이 엄마 콜라 진짜 이따만큼 마시더라고요. 먹고 딱 누웠어. 눕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젖을 대체 어떻게 짜지? 이렇게 많은데 짰는데 막 폭포. 그리고 애기 젖 먹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기가 딱 먹고 꿀꿀꿀꿀꿀 나가 떨어져 자.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많이 달라.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기 낳으신 분 아시죠? 달고 있어야 돼. 내려놓으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초기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참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셔도 요 기간 버티면 우리는 참젖이기 때문에 아기가 짱짱하게 큰다. 근데 뚱뚱하긴 않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유
뚱뚱한 게 요즘에 신세, 그러죠. 돌까지 뭘 만든다? 비만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몸무게 많이 느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짱짱하게 크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마르게 짱짱하게 큽니다. 그래서 소변기저귀가 6개 이상이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또 몇 그램인데요? 또 그래. 엄마들이 요즘에. 자, 한 번 쌀 때 50g. 한 번 쌀 때 50g, 한 번 쌀 때 50g 정도 나면 하루에 300g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또 물어봐. 이걸 어떻게 재니? 알아서 체중계로 재요. 알아서. 뭐 음식 체중계도 있고 애기 체중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기 체중계 당근마켓 가면 3만 원이면 사요. 그래서 요런 거 샀다가 한 달 쓰고 한 달 또 팔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우리가, 왜냐하면은 요즘에 엄마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체중계 사라고 합니다. 사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변기저귀가 6개 이상 남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유방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보면 신경 막 되잖아요. 엄마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애기 저 빨리면요, 아유 등짝까지 아파요. 왜 아파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자, 우리가 요쪽에는 또, 자, 젖이 확 빼면 여기가 많이 붓거든요. 림프절이 지나가요. 75%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많이 붓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 나중에는 괜찮아진다는 거. 그리고 가장자리, 4, 5, 6번 늑간신경이 있는 데가 좀 아파. 유두가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은, 아유, 애기가 젖 빨리면 어디까지 아파? 등짝까지 아프대. 신경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는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단 유두에 상처가 깊이 있는 엄마들, 그쵸? 유구염, 배유구염, 유두에 유두백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유두백반이 생기거나 유구염이 생기거나 그런 엄마들은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또 이제 2차적으로 요 부분의 유구염에 대해서 다시 설명 막 할 거거든요. 요거? 근데 그거 좀 더 이따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럼 저한테 전화번호 이게 제가 뿌릴 거니까 그거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구염이 있을 때는 염증 치료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대체 젖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젖분비 호르몬 수치가 있죠. 아기 날 때 잠깐 생각해봐요. 아기 날 때 무슨 호르몬이죠? 그치, 옥시토신 호르몬. 이게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방의 구제 유선포가 있어요. 유선포가 파워포인트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자, 유선포가 있죠. 요게 근상피세포로 둘러싸여 있어. 우리가 자궁도 마찬가지거든. 자궁도 옥시토신 호르몬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쫙! 그러고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선포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젖이 차 있는 거예요. 젖은 뭘로 만들어지죠? 그렇지, 피로 만들어져, 피로.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지? 아유, 하얀색 피다. 그쵸, 맞아요. 하얀색 피다. 그래서 유선체에서 아기가 유두를 딱 빨아요. 빨면 유두가 딱 서. 여러분 정말 서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부부관계 할 때도 나오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 그치, 옥시토신 호르몬. 부부관계 할 때. 그래서 신랑이 유두 딱 만지면 유두 딱 쓰잖아.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아기가 여기 딱 입안에서 딱 물었어요. 물었을 때 딱 쓰는 거야. 이가 쓰니까 아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오메, 얘 쓰네, 뭐 나올래나 보네, 아는 거예요. 그쵸?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수축 호르몬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호르몬?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부관계 할 때 막 수축만 오지 않아. 오르가즘만. 그죠? 갑자기 이완이 확 되잖아. 똑같은 거야. 자궁수축도 마찬가지죠. 자, 애기 낳을 때 자궁수축이 쫙 됐다 어떻게 해야 돼? 이완이 쫙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애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아, 얘도요. 그래서 수축이 쫙 됐다가 이완 호르몬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있는 유관이 1.2에서 4.3mm로 넓어져라! 그럼 넓어져. 넓어지니까 애기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막 세게 빨았다가 넓어지니까 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처음에 빨 때는 인생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먹는 거지. 꿀꺽꿀꺽꿀꺽. 이게 이제 인생 껌이구나. 이렇게 노력하니까 인생 좋은 날 있구나. 그거를 몸소 애기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체험이 어디 간다? 해마에 간다. 그치? 머리. 그런 해마가 아니라 머리 해마. 그죠? 장기 저장이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젖 먹던 힘까지 힘들 때마다 이 기억 그대로 끌어서 오는 거야. 그쵸?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입증된 자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유수유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장점이 최고 많다. 이 호르몬 이용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제가 그랬죠. 짜라! 그러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애기가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젖물리기 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유두루 윤부 마사지 가르쳐 드릴 건데, 그쵸. 인생 한 달도 안 센 애가 얘가 빨아먹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조물조물조물해서 여기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쵸? 선은 너무 우리가 좀 하고, 그러면 아이가 빨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두루무 마사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뒤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유방의 구조에서 보면 젖구멍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엄마들이. 대체 젖구멍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생각해보세요. 강사 입장에서는 젖구멍이 하나라도 돼. 고속도로면 돼. 더 좋아. 안 막히니까. 자, 근데 젖구멍이 쬐끄만데 여기 막 20개가 들어있어, 구멍이. 유두는 쬐끄만데 젖구멍이 20개야. 그러면 그만큼 가늘다 안 가늘다? 그죠? 엄청 가늘어. 그럼 실처럼 나오는 거예요, 실처럼. 그러면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젖구멍은 그다지 강사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다. 근데 가는 젖구멍보다는 큰 젖구멍이 강사 입장에서는 훨씬 좋고 애기 입장에서도 훨씬 좋겠죠. 근데 의학적으로 4개에서 20개가 있다. 그렇게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육아는 또 몇 개 있어요? 또 물어봐. 9개 있지, 9개. 9개. 이거 다 이게 논문학적으로 9개 있고 그 안에 이제 유선복, 그쵸? 젖샘 조직 하나 포도송이처럼 돼 있는 거는 몇만 개 몰라. 엄청나게 많아. 그치? 엄청나게 많아. 안 셔봐가지고요. 엄청 많아요. 자,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유두가 있고, 여기가 유른이 있어. 유른 있죠? 유른에 여기 몽골메리선. 오돌돌돌돌돌 난 거. 쥐젖 아니에요. 자꾸 쥐젖이라고 그러시는데 쥐젖 아니에요. 여기서 2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염증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하나는 뭐가? 양수 냄새가 나요. 양수 냄새. 자, 양수 냄새가 모든 엄마들이 똑같다 틀리다? 그치, 틀리지. 그래서 아기가 옆집 아줌마인지 우리 엄마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를 병원에서 자꾸 닦으래. 뭘로? 알코올로. 그럼 알코올이 엄마인 줄 알지? 그치. 그래서 닦지 말라고요. 근데 이런 엄마들 있어요. 전화 와. 선생님, 근데요, 제가 때는 벗겨야지, 때는. 여기 때는 좀 닦고 먹여야지, 그거는. 그쵸.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랬다고 그래. 너무 많아, 때가. 그거 좀 조금 이따 각질 제거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조금 아시면 됐고요. 또 질문 있나요? 질문 혹시? 질문 받아볼게요. 가슴에 초록색 선이 엄청 많이, 혈관이에요. 혈관. 이게 죄송해요. 초록색 선이 많다는 건 뭐예요? 혈관이 뭘 많아. 엄청나게 많지. 혈관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제가 모유는 뭘로 만들어진다 그랬어, 약간. 그치? 피로. 그러면 혈관이 이게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볼륨이 넓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혈액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전 많지. 강사들도 제가 모유수유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슴 먼저 까봐요. 다 알아. 우리가. 이 엄마 전량 많다, 적다, 어떻게 할까요? 혈관 보고 알아요. 저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쵸? 그리고 유두 모양 보면 애기가 잘 빠는지 못 빠는지 알아. 유두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못 빠는 거지. 유두는 동그랗게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짧으면 못 빨지 또.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고 안 돼. 이 엄마 지금 혈관이에요. 근데 전량이 너무 많으면 옆집 아줌마가 막 그래. 아유, 부러워요. 그러면 젖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러잖아. 굉장히 힘들어, 전량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전량 많은 엄마 좀 힘드시면 양배추 붙여서 브레이크 좀 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서 조절을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앞젖 짜고 먹여야 돼. 알겠죠? 안 그러면 애기가 이런 현상이라. 물젖이 많은 엄마들 애기 딱 먹이잖아요. 그러면 꿀꺽꿀꺽꿀꺽 먹으면 배에서 꼬락꼬락꼬락 배, 그치, 항문에서 뿡뿡뿡뿡 하고 설사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또 질문 있나요, 선생님? 모유수유 6개월만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아요? 6개월이 완모예요. 요즘 엄마들 진짜 똑똑해서 논문학적으로 6개월이 완모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만 하면 완모긴 하는데, 자 보세요. 6개월 이후에는 영양가가 없지 않나요? 분유도 영양가 없어. 분유 영양가 있나요? 똑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이후에 뭐예요? 이유식 하는 거잖아. 이유식. 그쵸? 이유식을 하는데 대신에 신께서는 6개월 이후에 모유에 뭘 많이 집어넣었을까요? 자, 애들이 9개월 되잖아요? 지나가는 개미도 먹어요. 그리고 애들 변해서 머리카락도 엄청 나와. 구강길에서 지가 다 찍어 먹지. 그죠? 그러니까 신께서는 면역력을 더 많이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12개월까지가
그치요. 엄마가 먹이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고요. 유니세프에서는 24개월. 제가 며칠 전에 독일 엄마가 왔어요. 독일 엄마 관리받으러 잠실에서 왔어. 독일 엄마가. 근데 이 엄마가 저한테 이랬어요. 외국에서는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자, 몇 세까지 먹이는다. 24개월 이후까지 많이 먹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유럽 핀란드 갔더니 잔디에서 다 젖 먹이고 있어. 하나 먹이는데 막 4살짜리 달려와서 여기도 먹어. 신생아 여기 먹고. 그쵸? 괜찮아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총리가 어떻게 했어요? 청문회 하면서 그냥 먹이잖아. 그죠? 농구선수, 하키선수 다 미국에서 그냥 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이후에는 젖을 끊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 그 이유가 모성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바닥쳐요. 바닥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6개월 이후에는 자꾸 귀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자꾸 커피 마시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돼. 대신에 6개월 이후에는 수유 오래 하지 않아요. 5분만이면 다 빨아. 5분이면. 그쵸? 5분이면 다 빨아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5분, 7분이면 다 먹어요. 하루에 수유 몇 번 해요? 5번 해요. 그러면 5 곱하기 6이면 그쵸. 5번, 6번 하잖아요. 6분, 10분 안에 다 먹어요. 10분 이상 먹는 애들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전량이 부족하든지 애가 젖을 너무 좋아하든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아이의 인생은 정말 찬란하다. 그래서 12개월까지 먹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또 질문 있을까요? 자, 아기가 수유증에 떨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떨어요. 다 떨어. 얘만 떠는 게 아니라 떠는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기가 막 떨어요. 딱 잡았는데 멈춘다? 그러면 정상. 근데 딱 잡았는데 계속 떤다?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좀 받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생아는 신경학적으로 미숙하다, 안 미숙하다? 미숙합니다. 굉장히 미숙해요. 폐도 8세가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아이들 모유왕다 2달 이상까지 간다. 왜? 간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쵸? 애들 비강 미숙해서 어떻게 해요? 그치? 이렇게 소리 나잖아. 돼지 소리 나잖아. 좁아서. 다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신 거 계속 올려주시고요. 유방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유방 형태. 유선 조직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얼굴 예쁜 사람 있고 얼굴 안 예쁜 사람 있고 키 큰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가슴이 좋지 않으면 이 엄마는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니면 엄마가 예쁘던지. 그래서 신은 공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엄마들 치밀 조직이 많아요. 치밀 조직이라는 건 뭐죠? 유관이 굉장히 가늘다. 가느니까 트러블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속상하시겠지만 초기에 엄마들은 자, 유방의 치밀 조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빵 엄청 좋아해.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 먹고 와서 많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는요, 나중에 좀 유관 확보되면 드시고요. 비건빵 드세요. 빵 진짜 먹고 싶으면 비건빵. 그리고 버터 들어있는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팜유, 버터 그런 거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자, 기름진 음식을 되도록이면 초기에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관이 확보되면 그때는 마음껏 드셔.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유관 확보되면. 자, 이제 아까 제가 호르몬 얘기했죠. 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왜 왼쪽 오른쪽 전량이 달라요. 아기가 한쪽만 빨려고 해요. 다 왜 왼쪽이 80%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국제모유수 전문가 시험 문제도 나와. 왜 나올까요? 자, 자심실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쫙 가잖아요. 모유는 뭘로 만들어진다? 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온몸으로 쫙 가기 때문에 왼쪽 젖이 대다수가 더 많지만 20%는 오른쪽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랬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9일 이후에는 배출에 의해서만 전량이 는다. 그러면 오른쪽 젖의 배유가 빨기가 진짜 좋은 거야, 아이가. 그러면 빨기 좋은 쪽만 계속 빨잖아요? 그럼 얘는 전량이 계속 늘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한쪽만 아이가 선호한다. 정말 훌륭한 아이야. 변별력이 뛰어난 아이잖아. 그치? 엄청 뛰어난 거야. 근데 우리가 변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 언제? 그리고 관대할 때가 있어. 언제? 잠결에 굉장히 관대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안 빠는 쪽을 잠결에 빨려라. 그렇게 하면 좀 좋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안 빠는 쪽이 전량이 적으면 얘를 전량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가 안 빨면 어떻게 한다?
내가 짠다. 그럼 내가 짠다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뭘로 짜요? 유치기로 짜든지 아니면 손으로 짜든지 하시는 거에 좋아요. 근데 가끔 또 물어봐. 신랑이 빨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시는데 아, 이 좋은 거를 신랑 먹여. 그렇잖아. 신랑 먹이지 말아요. 왜 신랑 먹여? 뒀다가 애 먹여야지. 유치기로 짜요. 옛날에는 유치기가 없었으니까 신랑을 준 거지. 그쵸? 그래서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신랑 주는 거는 하지 말고요. 신랑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줄 수도 있겠죠. 짜서 줘요. 짜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강사님 멋져요. 누구야? 누구? 너무 멋져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강의를 좀 진솔하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니까 그냥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18년 동안 쌓인 지식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전화번호 오픈할 거거든요. 대신에 스피커폰이야. 우리 지금 강서구 보건소의 모자 보건팀으로 제가 사실 집이 일산이에요. 강서구까지 강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보건팀에 있는 유진이 엄마가 유진이 엄마였나? 우진이 미안해. 이 세월이 너무 지나면 이름도 헷갈려. 우진이 엄마가 첫째 둘째가 전량이 진짜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완무했잖아. 그쵸? 근데 저한테 그러거든요. 엄마들이 선생님 덕이 아니에요. 제 덕이 아니야. 저는 말만 해. 할 수 있어 그거만. 그죠? 그리고 가슴 좀 뚫어주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실제 이 노력은 누구의 몫이에요? 엄마의 몫이에요. 자, 애기가 엄마 진짜 잘 만났잖아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젖을 자꾸 빨리다 보면 모성의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 옥시토신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애가 예뻐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전화하시고요. 대신에 스피커폰이에요. 제가 이제 가슴 마사지하고 전물리고 하니까 우리가 다 공유하니까 야한 얘기만 안 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호르몬 함몰 유두도 유두 보기 없이 가능해요. 함몰 유두.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함몰의 유두 모양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스포이드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호르몬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립합시다. 아기가 젖을 딱 빨 때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치. 유두가 딱 쓰는 건 옥시토신 호르몬. 이거 수축 호르몬이죠. 자, 이 호르몬이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호르몬이 프로락틴, 젖분비 호르몬. 프로락틴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완 호르몬. 그래서 이 안에 유관이 1.1, 4.3mm로 확 넓어진다. 그게 이제 호르몬의 이치고요. 그러면 자, 이 호르몬을 아기가 빨 때 어떻게 한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할 때 올라간다? 그치. 또 올라갈 때 있어. 신랑이 다정하게 안아줄 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를 상상할 때도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특히 미숙 엄마들은 제가 동영상 틀고 젖자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올라갑니다. 미숙 엄마들이 완모율이 굉장히 높아. 그 이유가 왜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기가 안 빨아요. 유치기로 짜서 아파요 하는 엄마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 유두름보 마사지 하시면 돼. 여기를 계속 만지세요. 제가 우리 선모 중에 정말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이제 작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그냥 유두름보 마사지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젖 줄지 않아. 작품 활동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요렇게 유두름보 마사지를 충분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젖꼭지보다 유륜에서 젖이 더 나오는 거 괜찮아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자, 우리가 유두가 있고 유륜이 있죠. 거기에 몽골메리선이 있죠. 몽골메리선. 이 몽골메리선과 유선이 같은 곳이야. 같이 통과돼. 같이. 그런 엄마들은 유륜에서 젖이 몽골 많이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얘는 어느 순간에 줄어듭니다. 기능을 안 해요.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초기에는 2달까지도 나오는 엄마 봤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럽니다. 관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됐나요? 이제 뒤에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호르몬의 책에 잠깐 보면 자, 제가 사실 한 3일 전인가? 가정 출산했어요. 집에서 아기 받았거든요. 우리 조산사 스님이랑. 제가 둘라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둘째 엄마인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는 걸 보고, 선생님 둘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죠. 출산 같이 도와드릴게요. 해서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본인은 출산보다 모유수가 더 무섭대. 첫째 때 가슴이 정말 공처럼 불었다는 거예요. 공처럼. 너무너무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는 가정 출산하시고 조리원도 저한테 지금 제가 조리원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센터가 조리원 위에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젖이 정말 없어. 완전 이렇게예요. 이렇게. 근데 이 엄마는 제가 그랬죠.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만 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자,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겁나요. 첫날부터 겁나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아기 위가 구슬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젖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날은 확 불지 않으니까 첫날은 아기 젖 빨리고 그리고 우리 좀 쉽시다. 누워서 수유해요. 엄마가 모자 동실합니다. 조리원에 들어왔는데 계속 모자 동실해요. 혼자 애기 젖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너무 엄마 좀 지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누워서 수유해드렸어요. 그리고 빨고 자 이튿날 되니까 조금씩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느낌은 오는데 아직까지 안 불어요. 의학적으로 자 아기 낳고 나서요 48시간 이후부터 호르몬이 피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은 아기 위가 첫날은 제가 구슬 모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는 분유를 왕창 먹입니다. 왜 그럴까? 저도 신생아 출신이에요. 왕창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아기들이 울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첫날은 그렇게 많이 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먹고 나온다? 양수 먹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생아실에 석션 다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첫날은 아기 체중 로스가 여기서 적으세요. 임산부 엄마들이나 아직 안 나신 분들은 자 체중 로스가 이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7% 이상 빠지면 그때 분유 보충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분유 보충 안 들어갑니다. 자 이론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10%였는데 요즘에는 7% 이상 빠지면 어떻게 한다? 분유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분유 주는 거고요. 대체 식품을 주는 거죠. 그 전에는 모유수유 하실 분들은 분유 주지 않습니다. 그 첫날은 아기가 자기 양수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왜 울까요? 엄마 찾느냐고 울지. 엄마 냄새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 갓난아기 심리학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체면 7살짜리 아이들을 체면을 딱 거니까 다들 아이들을 분리시키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버려지는 건가요? 저는 엄마 아빠가 없나요? 왜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아기가 이 내용. 손 차가워요. 의사선생님이 이제 받으니까 손 차가워요.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제가 부부특강 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얘기해줘라. 우리나라 책에는 애기 날 때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뭐라고? 자, 만약에 이삐야, 이제 네가 아빠가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아빠가. 엄마 정신없어. 애기 낳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신생아실에 갈 거야.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삐야. 우리가 6시간 이내로 만날 거야. 가면 신생아실에서 너한테 피지컬을 할 거야. 신체 계측을 할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 다 만지고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입안에 손 넣는 거. 인간은 입안에 손 넣으면요 에악 되잖아. 싫어해요. 근데 초음파상에 입천장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입천장까지 다 웃거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 그리고 모로반사 일어나니까 애들이 막 이러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야. 이런 과정을 다 한단다. 그리고 우리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둘째 날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셋째 날부터는 탁구공 모양이야. 위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젖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죠? 이때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4일째. 늦게 도는 사람이 96시간 이후에 도는 사람도 있어요. 4일째, 5일째 가슴이 확 불어서 아프다? 제가 뭐 붙이라고 그랬죠? 그치. 양배추 붙여라. 그쵸? 양배추 붙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젖이 빵빵해졌어요. 요때 수유하기 되게 힘듭니다. 자, 젖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빵빵해지니까 멀쩡하게 유두와 유름부의 길이가 괜찮았던 사람도 얘가 빵빵해지니까 얘가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젖꼭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기 타이트해서 못 빨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유두름부 마사지를 뒤에서 제가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유두름부 마사지를 충분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엿가락처럼 부드럽게 해놓으셔야 돼요. 엿가락처럼. 그러면 여기가 부드러워져요. 엿가락처럼 부드럽게 한 다음에 아기를 빨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간혹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너무 아파서 신랑이 마사지 해줬는데요 더 아파요. 자, 기저부를 여기를 먼저 마사지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쭈쭈바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뚜껑 따고 먹죠. 그거예요, 원리가. 여기부터 유두름부 마사지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유관이 제가 뭐라 그랬죠? 1.2에서 4.3mm 넓어진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를 조금 열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살짝 하면 젖이 몽글몽글 나와. 근데 4일째 5일째까지도 엄마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 엄마 누워있고 아빠가 주사기로 어떻게 한다? 좀 짜서 신생아실에 갖다 준다. 그래서 초유는 10cc가 들어가나 1000cc가 들어가나 면역력은 비슷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너무 적어서요 아우 갖다 드리기 민망해서 버렸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방울 나와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유 주셔야 되고요. 자, 신생아의 볼륨과 엄마 전량이 맞춰진다는 이론이에요. 자, 뒤에 돌아와서 다시 또 궁금한 거. 생 양배추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양배추 붙이세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삶아서 붙였어. 삶아서 붙이면 소용없어. 또 어떤 엄마는 얼려서 붙여. 그러면 얼음하지. 양배추의 기능이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아유 선생님 배추 양배추가 없어서 배추로 했는데 배추도 효과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양배추를 논문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양배추라고 그러는 거죠. 배추도 없으면 배추라도 해야지. 그쵸? 어떤 어머니는 자 요즘에 양배추 크림 나오죠. 자 병원에서 냉팩 있잖아. 양배추가 없으면 냉팩 달라고 그래서 수건에 싸서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물어봐. 여기에요 산후풍 오는 거 아니야? 산후풍 안 와요. 젖은 엄청 뜨거워서 안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4일째 5일째 붙이고요. 자 6일째는 호르몬 떨어진다 그랬어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어떤 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선생님 시간 안 돼서요 옆에 가서요 마사지 받았는데요 제가 4일째 받았는데요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까지 굉장히 효과 하나도 없어요. 왜? 호르몬 그때까지 피크야.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7일째 왔어. 그리고 제가 마사지 해줬는데 엄마가 저한테 신의 손이래. 왜 그럴까? 그쵸? 제가 잘해서 아닙니다.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마사지 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드렸어요. 그 선생님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굉장히 잘하신 거다. 잘하시고 나는 그냥 거저 먹었다. 그래서 호르몬 체계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우리 사모님이 마사지 받아도 젖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전문가 찾아가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사지를 받으실 것 같으면 정말 돈을 주고 받는다.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죄송하지만 라이센스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답이 없으면 그분 비전문가야. 아시겠죠? 그래서 카톡으로 보시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서 100% 전량이 는다.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돼요. 배구가 좁은 사람들, 기저부가 유착된 사람들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호르몬을 올릴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전량이 적으면 우리 사모님 몇 개월인지 좀 한 번만 채팅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유선을 확장시키는 거는 따뜻한 찜질. 따뜻한 찜질하면 전량이 늘어요. 아시겠죠? 따뜻한 찜질 전량이 늘고요. 두 번째는 모유 촉진 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학적으로 나오는 거는 자 불러드릴게요. FENUGREEK 페니그릭.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사시면 돼. 아이허브나 FENUGREEK 그거 용량 용법에 대해서는 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페니그릭을 먹으면 전량이 증가가 될 수 있다. 자,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돈페리돈, 소화제 전량이 늡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전문 의사들한테 가셔서 전량 늘리는 소화제를 드시면 전량이 늘어요. 자, 네 번째 모유 촉진 차들이 있죠. 민들레차도 전량이 늘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엄마사랑이라든지 그쵸? 요런 사제품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먹는 것도 전량이 는다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밀크시슬 그런 것도 전량이 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먹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하는 거는 논문적으로 나온 걸 먼저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찜질 계속 끼고 있으세요. 제가 자 첫째 때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이 엄마가 전량이 부족한 걸 제가 알았어요. 알면 둘째 때는 무조건 따뜻한 찜질 계속 시킵니다. 계속 시켜요. 트러블이 날 수 있지만 무조건 시킵니다. 그러면 유선이 확장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배출시키는 거예요. 자, 배출시키면 뭐가 올라간다?
호르몬이 올라간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배출시키는 방법에 전량이 부족하면 아이가 젖을 빨지 않습니다. 아이도 인생을 알아. 그래서 안 빨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안 빨면 어떻게 한다? 내가 짜야 돼요. 먹이고 짜고 먹이고 짜고 먹이고 짜고 먹이고 짜면 내 머리에서 애가 둘인 줄 압니다. 그래서 피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치기를 최대한 내가 좀 편하고 자면 유치기 싼 거 2개를 해서 동시에. 그쵸? 모터가 있으니까 그냥 중고나라에서 싼 거 사가지고 동시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15분 짜고 쉴 수 있는 거. 자, 이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돈 쓰는 거에 그때 쓰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양배추 붙이는 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양배추를 자꾸 붙이고 오시는데 어떻게 붙이고 오시냐면요. 여기만 붙이고 오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배추 붙이실 때 유방 가장자리 여기까지 다 붙여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자, 그저께 온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초기 우열 때문에 너무 심해요. 근데 이 엄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우리가 논문적으로 초기 우열이 심하면 제가 그냥 논문대로 다 푸는 거예요.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초기 우열이 너무 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양배추 붙였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냉팩합니다. 냉팩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부브로펜이 초기 우려를 완화시켜줍니다. 자, 이부브로펜이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만 명이 한 명이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부브로펜을 먹어봤다. 나는 사이드가 없다. 그러면 너무 아프다. 그럼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염제가 부종을 일시적으로 빼주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자, 요렇게만 자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때부터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니까 좋아진다. 요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자, 질문 하나 받을게요. 유축에서 젖병으로 물리면 젖병 꼭지를 한번 물면 힘든 젖은 안 빨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자, 이것도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한 가지만 이렇게 선택해요. 자, 외국 여자들은 자, 직장에 일찍 나간다 안 나간다? 일찍 나가요. 그러면 그들은 모유 수율이 자, 높다 안 높다? 90% 이상입니다.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 애들은 안 되고 외국 애들은 혼합 수유가 되고 외국 애들은 젖병도 빨고 젖도 빨고 다 될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키면 되죠. 근데 이 중에서도 기질적으로 우리가 10% 20%는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한다? 카페에다 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정석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80에서 90% 아이들은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아기가 조금 예민한 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젖병 횟수를 엄마 젖 먹이는 것보다 최소로 줄여주는 게 가장 좋다예요. 그쵸? 다시 또 젖병을 안 빨고 엄마 젖만 주구장창 빠는데 저는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젖병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우리가 1시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은 그냥 갔다 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힘드시면 갔다 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니까 저 이거 끝까지 이게 진행해서 갈 거니까요. 그냥 뭐 드셔도 되고 다 돼요.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신전성 중요하다 그랬죠. 유드룸부의 신전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을 딱 가니까 일본은요, 엄마가 16주 때부터 가슴 체크를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자가 있어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방이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이렇게 잽니다. 그래서 얘를 딱 쟀죠. 그리고 차트에 깜짝 놀랐어요. 차트에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유방이 커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2배 정도 커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요런 자가 있는 거예요. 자가 있어서 자, 유두와 유름부의 길이가 2.5에서 3cm가 돼야 돼. 2.5에서 3cm 요 길이가. 그래야지만 우리 혀로 잠깐 입천장 해봐요. 앞에가 경구개, 그쵸? 뒤에가 영구개, 그쵸? 이 유두 끝이 경구개에서 영구개, 가운데에서 영구개 쪽으로 0.1cm 더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젖을 잘 빨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두께. 자, 이게 일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선물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께를 딱 재는 거예요. 그래서 1.2cm 이하.
이하가 되면 전물리기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일본에서는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슴이 크신 분들 있죠. 유린이 크고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해서 유른 부위가 밑에 내려와 있어. 밑에. 이건 포인트예요. 포인트.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엄마들은요. 수건 있죠. 우리 수건. 손수건 아니 손수건 말고요. 타올을 브레이즈 안에다 쭉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들리잖아요. 유린이 들리면 덜 부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이제 온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붓는 거야, 이 엄마가. 자기야, 유치기 할 때 자기 어떻게 짜요? 애기 짤 때.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유치기 할 때요, 선생님이 가슴을 이렇게 들고 짜요. 그래야지 잘 나와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애기 젖발릴 때 얘를 이렇게 들고 먹여야 될까요? 그냥 먹여야 될까요? 그랬더니 들고 먹여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치, 들고 먹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고 먹으면 손가락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랬더니 아파요.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안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시는 거야. 그치,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건만 집어넣어도 그쵸? 훨씬 전물리기가 쉽다. 어떤 엄마들, 중력으로 이렇게 내려간 엄마들, 유른이 크신 분들,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이런 분들은 유드르무 마사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빨리는 게 가장 아이가 수월하게 먹을 수 있다. 자, 뒤로 가서 볼게요. 자, 신전성의 중요성. 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뭘 하냐면요, 메롱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메롱을 시키면, 자, 이삐야 메롱해봐. 그럼 메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애들이, 우리 여기 끈 달려있거든요. 끈이 앞에 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단솔소대예요. 그래서 요게 짧으면 모일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술이에요. 수술이 아닙니다. 시술. 딱 자르고 모유수유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대한모유의사회를 가시면, 사이트에 대한모유의사회를 가시면 오른쪽 팝업장에 단솔소대 전문기관이 쫙 떠.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시면 돼. 아시겠죠? 가까운 지점에 가시면 10,000원밖에 안 해요. 엄청 싸거든요. 시술이고 딱 자르고 뭐라 그런다? 전문료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래.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설소대 전문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올리브스포 가르쳐 드릴게요. 올리브스포. 우리 뒤에, 자, 임신한 엄마들 있잖아요. 자, 제가 그랬잖아. 우리 산모님이 오셨는데 산정관리를 왔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세상에, 한 번도 샤워할 때 유두를 안 닦았대, 엄마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요, 유두 왜 안 닦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자궁수축된대요. 절대 닦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은 조상기가 있어요? 아니요, 조상기 없는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를 건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네! 근데 부부관계는 하래요? 네! 자, 보세요. 그럼 부부관계 어떻게 할 건데? 유두를 건들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병원에 가시면 유두를 안 건드리고 부부관계를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웃으시더라고. 그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거 한다고 해서 자궁수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두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엄마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올리브스포예요. 제가 집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예. 자, 보면 솜 있죠? 보이시나요? 응. 자, 보면 요걸 좀 들까요? 제가 내려도 돼요. 자, 여기에 찍찍찍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솜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유를 듬뿍. 자, 이걸 언제예요? 또 물어보시거든요. 28주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했죠? 그럼 듬뿍 했어요. 그러면 얘를 했잖아요. 얘를 그냥 붙여. 여기다가. 붙여요. 그쵸? 그리고 우리 랩 있죠? 랩 있으면 랩으로 잠깐만요. 제가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 랩을 딱 뜯어서 그쵸? 요렇게 해서 그냥 씌워요. 언제까지? 10분 정도. 10분 정도 씌우면 요게 각질이 어떻게 된다? 그쵸. 뜯어놔져요. 근데 각질 너무 심하다? 그럼 15분 정도 해야지. 그치? 15분 정도. 그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애기 날쯤 되면 깨끗해지거든요. 요거 하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일본은요, 사실 샤워할 때 이거 솔 아세요? 우리 얼굴 닦는 솔? 저 이거 일본에서 3만원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다이소에서 1,500원이야. 자, 얘를, 자, 일본 애들은 샤워할 때마다 살살살살 문질러요.
그러면 여기에 굳이 올리브 스포를 하지 않아도 각질이 벗겨지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각질이 유즙이 16주 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랑 부딪히면서 얘가 각화되는 거예요. 각화된다는 거는 젖구멍을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띄지 않고 애기 젖 물렸어. 그러면은 젖이 잘 나올까? 잘 나오지 않겠죠. 아이가 음압을 형성하는 거는 350에서 750으로 젖을 이렇게 빠는 거거든요. 젖을. 그쵸? 근데 이 아이는 350으로 빨면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750 더 쓰는 거죠. 근데 엄마 젖이 안 나오는데 얘가 음압을 세게 써요? 그러면 유두 상처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유를 하는데 정 가운데 상처가 난다? 이거는 100% 젖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애기가 사줄이 너무 세서 자꾸 유두 끝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하시면 되고요. 그냥 올리브유 해도 돼. 그냥 올리브유예요. 자, 아기 낳고도 해도 되나? 아기 낳고 나서는 젖 나오니까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럼 애가 올리브유를 먹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만. 애기 낳고 나서는 굳이 안 해도 젖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 솔 이거 1,500원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요거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그쵸? 브래저가 뭐였죠? 그죠? 광목이었잖아. 광목천 요즘에 엄마들 모르시죠? 굉장히 까칠까칠해요. 그러니까 광목천이 까칠까칠하면서 유두 끝에가 아마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리브 스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속도를 내볼게요. 자, 아까 우리 한몰 엄마 물어보셨어요. 한몰. 자, 이거. 한몰. 이게 한몰 교정기거든요. 한몰 교정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한몰 교정기를 갖다가 임신했을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지금 영상 뒤에 보일 거예요. 한번 스포이드로 딱 나온 거 요렇게 해서 1초 정도 하시는 거야. 1초. 자, 1초 요렇게 누르는 거야. 이게 되죠? 아빠. 그죠? 1초. 근데 내가 배가 아파. 그럼 스탑. 그 다음에 다시 또 2초. 배 안 아프면. 그 다음에 이건 임신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초. 그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이론이 있어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일본 가서 공부할 때 18년 전인가 하여튼 공부할 때 이거를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 피존 거예요. 얼마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 피존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워싱턴에 학교 갔을 때 이게 디스플레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유방관리학에서는 우세한 거죠. 이 이론이 지금 미국에서 다시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두에 엄마들 한몰 교정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이거 싼 거 사세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쭈쭈 젖꼭지라는 거예요. 애기 낳고도 만약에 내가 젖꼭지가 툭 안 내어나와서 애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이 쭈쭈 젖꼭지 사용하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유두에 딱 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젖이 나옵니다. 애기가 빨면서. 아시겠죠? 이게 쭈쭈 젖꼭지인데 유두가 크신 분들은 여기 유경에 걸려. 아파요. 끝에가. 그러니까 유두가 크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유두가 좀 작다? 이 쭈쭈 젖꼭지 짱이에요. 그래서 얘를 빨리 다 보면 젖꼭지가 딱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얘를 스그머니 딱 띄는 거야. 띄고 딱 빨리면 돼. 그러면 애기가 젖 빨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얘가 장점이 뭐냐면요. 자, 이 젖꼭지가 일본 애들이 좀 잘 맞는 게 이거예요. 안 나와요. 빨아시 나와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일본 갔을 때 딱 한국에 도착했을 때 뛰어간 데가 젖꼭지 만드는 회사 쫓아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만들어주냐. 자, 제가 여러분 잠깐 설명하겠지만 임산부 엄마들 이젖병 쓰시면 안 됩니다. 저 이거 소송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젖병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이유가 이거는 병원에서 쓰시는 젖병이에요. 의료인을 위한 젖병입니다. 의료인을 위한 젖병. 자, 보시면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속도가. 그러면 아이가 엄마 젖 안 빱니다. 아시겠죠? 아이는 자, 일본에서는 아까 제가 이걸 빼고 얘네들은 쭈쭈를 사용하던지 아니면은 좀 힘든 젖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힘든 젖병 쓰시면 돼요. 찾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젖병 장사가 아니라서 저도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거라는 거야. 좀 힘든 젖병 안 나와요. 애기가 빨아야지 나오는 젖병. 자, 엄마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빨아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랬죠. 유두가
유두가 만약에 크셔서 쭈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유두 보호기예요. 유두 보호기. 병원에서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유두 보호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 내가 유두 사이즈에 따라서 제발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내가 유두가 큰 사람이 이렇게 작은 거 쓰잖아요. 젖꼭지 너무 아파.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실에 가셔서 이게 있거든요. 여러 개가. 그럼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가요 어떤 사이즈를 써야 될까요? 한번 다 줘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맞춰봐요. 그리고 사셔도 늦지 않아. 아시겠죠? 요거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산용품점에 가셔서 본인 유두 사이즈를 재서 그걸 사이즈를 보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저번에 온 엄마도 유두 상처가 너무 나서 제가 봤더니 유두복 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작은 걸 끼시는 거야. 그리고 요게 똑같이 유축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깔때기가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뒤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할 게 많으니까. 아까 제가 유두복이 지금 보여드렸죠. 유두복이나 쭈쭈나 젖이 좀 찬 상태에서 먹이시는 게 바람직해요. 뒤에 영상 나갈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저부 마사지 이제. 기저부 마사지. 내가 아까 전량 부족한 엄마 있었지. 아까 전량 부족하다고. 자, 스스로 하는 마사지. 집에서 좀 해보고 안 되면 전문가 찾으시면 되잖아. 자, 우리 기저부 마사지 한번 영상 먼저 볼게요. 보고 원리를 한번 볼게요. 기저부 마사지. 한번 우리 산모님이세요. 좀 리얼하죠. 산모님한테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는 거야. 모든 우리 산모님들의 모유수유 위해서 본인이 얼굴만 안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기저부 마사지.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자, 보면 우리 지금 나오죠. 자, 유방 가장자리 감쌌잖아요. 그쵸? 감쌌죠? 딱 걸리죠? 이렇게 걸려야 돼. 걸리죠? 그래서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손 제가 잡았죠? 하나. 쭉 미는 거예요. 쭉 밀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쭉 돌아가죠. 요게 저희가 이제 마사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손 바꿔서 요거 이제 다시 또 영상 띄워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2조작. 2조작이고요. 왼쪽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공잡듯이 잡고요. 자, 오른쪽 손에 판목. 자, 우리 3조작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조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계 기저분 마사지고요. 잠깐 이제 영상 다 봤으면요. 제가 쉽게 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는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손목이 아파서 자, 1조작 어떻게 했지 아까? 제가 하는 것 좀 보세요. 1조작 딱 잡고 그죠? 가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2조작 가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3조작 하나 둘 셋.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모든 엄마 지금 자리에 계신 분, 애기 젖 물리고 있지 않는 이상,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장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쉬운 거. 기저부라는 게 유방 가장자리잖아요. 딱 잡으시면 돼요. 가장자리 딱 해보세요. 그죠? 갈비뼈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쓱 밀어요. 그쵸? 밀었죠? 1조작. 다시 한번. 둘, 쓱. 그 다음에, 셋, 쓱. 자, 요번에는 2조작 사선으로 딱 받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3조작 밑에서 위로 올리면 돼. 하나, 둘, 셋. 그쵸? 그래서 요렇게만 해줘도 전량 느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에는 우리 유두루무 마사지 한번 영상으로 좀 볼게요. 유두루무 마사지. 아까 제가 유두루무 마사지 어디라고 했죠? 유두가 있고 유름부가 있죠. 여기가 유두루무 마사지예요. 그죠? 영상 한번 우리 젖자는 볼게요. 살살 조금 세게. 지금 이제 유두루무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영상. 요렇게 해서 마사지를 충분히 해줘서 엿가락처럼 늘어나면 됩니다. 엿가락처럼. 네. 자, 엿가락처럼 쭉 나게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시면 우리가 아이가 젖 먹을 때
훨씬 쉽겠죠. 이렇게 부드러워야지만 아이가 젖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저부 마사지 받고요. 자, 우리 잠깐만요. 기저부 마사지는 임신 28주부터 출산 후에도 꾸준히 해주면 될까요? 16주 때부터 하셔도 돼요. 기저부 마사지는. 자, 올리브 스폰은 제가 아까 28주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저부 마사지는 16주 이후부터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근데 유드르무 마사지는, 자, 보세요. 유드르무 마사지는 직접 옥시토신 호르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상기가 있는 엄마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자, 제가 왜 16주 이후부터 일본 이론에 16주 이후부터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안정권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안정권에 드는 16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한 번. 자, 하나, 둘, 셋, 넷 압박, 하나, 둘, 셋, 넷 압박,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7주 이후에는 많이 해도 돼. 어차피 놔도 되니까. 그쵸? 놔도 되니까 많이 하시면 도움이 훨씬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수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고 출산 후에도 하시면 좋겠죠. 특히 전량이 부족한 엄마들. 전량이 부족한 엄마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모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하라고 그랬어요. 출산 후에 신랑이랑 같이 이거 기저부 마사지 했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막 털라 그러거든. 그랬더니 쇼파가 얼룩무늬가 됐대. 얼룩무늬가.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얼룩무늬가 된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수건을 좀 깔고 하시고요. 어쩔 때는 유드름무 마사지 출산 후에 하면 그냥 쭉 나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할 때도 유드름무 마사지 하면 훨씬 더 전량이 늘고요. 아까 전량 부족하셨다는 엄마, 그 엄마 샤워할 때마다 이거 계속 만져주세요. 그럼 전량 많이 늘어요. 이게 따뜻한 거를 갖다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늘겠죠.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물어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 미역국 먹으면 전량이 느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역국 먹으면요, 전량이 느는 것보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전량이 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역을 따뜻하게 먹으면 이것도 이완요법이거든. 그래서 전량이 늘어요. 자, 물 많이 먹으면 전량이 느나요? 물은 소변량만 늘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3리터 이상 먹으면 항인효 호르몬이 나와서 전량을 내려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도 물이 있잖아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한 2리터 정도만 먹으시는 게 전량 늘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수유 자세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수유 자세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수유 자세.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하는 거 우리가 수유 자세 제가 잠깐 일어날게요. 수유 쿠션을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하고 자, 그래서 애기랑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수유할 때는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건을 제가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수건. 왜 하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벤치마킹을 외국에 갔을 때, 외국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운 게, 캐리어에다가 이런 수건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자, 수건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쿠션 같은 걸 많이 준비합니다, 외국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아기 낳고 나도 이완 호르몬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완 호르몬이. 그래서 손목 같은 데를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수유 쿠션이 있어요. 수유 쿠션이. 자, 수유 쿠션을 하실 때 자, 이 수유 쿠션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 서구에서 만들었다. 그죠? 수유 쿠션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자, 잘 보이시나요? 수유 쿠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슴들은 다 높아. 이렇게 저처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여성들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수유하기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자, 수건을 좀 준비해 주시는 거죠. 높이를 딱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를 갖다가 자, 신생아 때만 가능합니다. 신생아 때만 가능하고요. 신생아기 지나서는 수유 자세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가슴이 아프지 않고 아기가 잘 먹으면 수유 자세는 변형이 가능하다예요. 자, 우리가 귀랑 어깨랑 엉덩이가 일직선입니다. 그죠? 귀랑 어깨랑 엉덩이가 일직선이죠. 자, 나는 아기를 잡을 때 보세요. 머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잡으면 아기가 단정하세요가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목덜미 있죠? 여기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는 목덜미를 꽉 잡는 게 아니야. 살그머니 지지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목을 이렇게 잡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딱 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뜨면 여기도 수건으로 다 받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건으로. 그러면 내가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가슴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야. 가슴을 딱 잡았죠. 잡았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가슴이 크신 분들은 여기다가 수건을 좀 넣으시는 게 좋고, 그죠? 이렇게 잡았을 때 옆에도 공간이 뜨죠. 여기도 수건을 받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받쳐주시는 거예요. 자, 아기가 젖 먹을 때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치요. 이삐야, 우리 맘마 먹을까? 맘마 먹을까? 맘마 먹자. 얘기해 주시는데, 잘 보세요. 아이들은 눈이 잘 안 보여요. 25cm 거리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아이들이 청각이 잘 들리긴 하지만, 더 많이 발달한 게 뭐지요? 그치요. 후각이야. 후각이 발달돼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몽골 메리선에서 뭐가 나온다? 양수. 그치, 양수 냄새가 난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인지 우리 아줌마인지 누군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가까이 좀 가줍니다. 아까 영상에서 그랬죠? 가까이 가주잖아요. 가까이 가는데, 자, 우리가 물을 먹을 때 턱을 든다, 턱을 내린다. 그렇죠? 턱을 든다. 자, 아까 아이도, 외국 아이도 어떻게 갔어요? 턱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턱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아이를 갈 때 턱부터 유방에 붙인다. 턱부터 유방에 붙인다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턱부터 유방에 붙이니까 코가 살짝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죠. 턱을 유방에 해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K자. 그쵸? 만약에 K자가 안 되고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놓다 뺐다 하지 마세요. 그럼 기분 나빠, 애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엄지손으로 턱을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누가 옆에 있으면 입술을 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들이. 선생님 손가락이 짧아서 여기까지 안 가. 돌리면 돼요. 돌리면 이렇게 가요. 이걸 돌리면 돼. 이게 안 돼,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요거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원 있을 때는 선생님들 보고 선생님 입술 좀 까주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자, 이런데 아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빤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빠는 것처럼 빨아. 뭐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금방 자.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기 빨릴 때 자꾸 잔다? 그러면 우리 쭈쭈바 먹을 때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누르잖아요.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논문학적으로도 48%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젖이.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못 빤다? 눌러주는 거예요. 신생아 때는. 근데 아기가 너무 잘 빨아. 내 전장도 많아. 눌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럴 땐 살에 걸려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에 걸리는 아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한다? 활처럼 휜다. 이렇게 휘어요. 휘어. 안 먹으려고. 그쵸? 안 먹으려고 휘죠? 그래도 엄마가 못 알아듣는다? 그럼 아기 어떻게 한다? 손으로 밀어 막. 이렇게 밀어.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그러거든.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애들 사투리 센 애들은 발을 막 움직여.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확 빼버리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기가 내가 전쟁이 많은 엄마들 사투리 세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애가 휜다? 빨리 몸을 뒤로 간다. 뒤로 간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도 여기다 수건을 더 많이 맞춰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뒤로 가줘야 돼요. 근데 내가 전량이, 자, 제가 그랬죠. 호르몬 수치는 처음에 잘 안 나왔다가 콱콱콱 올라가다 정규곡선을 그려요. 여기는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다가 뚝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사출 호르몬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엔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럴 땐 다시 와야지. 안 그러면 애기 어떻게 해? 안 나오면 잡아당겨 막 이렇게 뭐 이러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와준다. 아시겠죠? 근데 전량이 부족한 엄마들은 어떻게 한다? 짜준다. 그 다음에 그래도 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 귓바퀴. 자극해서 깨운다. 그래도 잔다? 속삭이 벗깁니다. 제가 일본 가서는, 일본은 수유할 때 속삭이 안 싸요. 안 싸요. 안 싸고 얘네들은 먹기 전에 몸무게 재고, 먹고 나서 몸무게 재고, 딱, 사모님한테 애기 데려다 줘요. 그리고 얘네들은 완전 군대야. 간호사가 뭐라 하이! 그리고 다 물려. 그리고 못 물리면 간호사가 옆에서 사이드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무슨 자세다? 교차식 요람식 자세. 그죠? 요렇게 해서 빨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기가 어느 정도 먹었다? 15분 먹었다? 손가락 놓아서 혀를 눌러서 뺍니다. 손가락 눌러서 혀를 눌러서 빼요. 왜? 아이가 뺄 때는 60배가 아니라 100배로 빨아. 안 빨라고 그러거든. 안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유두가 너무 아파. 그래서 빼고 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를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애를 돌리지 마세요. 자, 수유 쿠션은 그대로 돌려. 그럼 이게 풋볼 자세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풋볼 자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잠깐만 잠글게요.
자, 풋볼 자세가 되겠죠. 그죠? 옆구리 자세. 가슴 잡고. 자, 아기가 아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턱부터 간다. 턱부터 간다. 그죠? 턱부터 간다. 그죠? 아기 입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K자. K자. K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손가락 돌려서 턱을 내린다. 근데 내가 내리는 것보다 누가 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간호사한테 이걸 잡고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자, 잘 안 나온다. 어떻게 한다? 짜준다. 그죠? 그렇게 해도 만약에 잔다? 그러면 귓바퀴. 그리고 실내 온도가 27도가 넘어가면 잡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4도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거는 제가 호주 스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자, 공부할 때. 자, 이거는, 자, 외국은요, 젖병 수유를 잘 안 합니다. 그죠?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 젖병 수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간호사가 주사기로 줍니다. 그죠? 이런 게 잘 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젖병을 무조건 주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걸 먹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시간이 되시는 분, 아빠가 육아휴직을 좀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주사기 사셔서 옆에서 사이드로 분유를 좀 주시면 돼요. 젖이 모자른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가락 넣어서 뺀다. 자, 트럼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엉덩이 제발 잡고 그 다음에 쓱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몸에 붙여서 올리고 어깨까지 쑥 올린다. 그 다음에 트럼 시킨다. 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왜 그럴까? 그쵸? 항문을 열리기 위해서. 애들은 가스가 엄청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자꾸 모읍니다. 항문을 열리기 위해서. 그래서 트름을 시켜줍니다. 트름 옆에 시켜주고요. 자, 트름 5분에서 10분 시키고요. 그래도 안 하면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카트를 다 45도 각도로 올립니다. 그죠? 트름 때문에 애기들은 식도와 위에 관략근 자체가 느슨하잖아. 그리고 항아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꼴깍꼴깍 넘어오는 거 다 정상이다. 근데 사출성으로 뽑는 것만 비정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 역류방지 쿠션을 하시던지. 그죠? 그랬더니 또 어떤 엄마가 물어보셨어. 선생님, 역류방지 쿠션이 푹 파졌는데요. 애기 혈이 나가는 수건 같은 걸로 공간을 메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생아 때는 각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유 쿠션, 수유 자세는 됐고요. 자, 이제 또 궁금한 거 혹시 적은 거 있으세요? 됐나요? 이제 우리 수유 자세를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우지 뒤에 보면 과도한 젖사출 반사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몸을 뒤로 가준다. 그게 제일 좋다 그랬죠. 뒤로 가준다. 그리고 사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스님 이거 사출을 막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내 몸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량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전량을 좀 줄이면 되고요. 전량이 없는데도 사출이 강하다? 그거는 아이가 좀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내가 몸을 뒤로 가준다. 그죠? 그리고 누워서 먹이는 게 좀 사출이 약합니다. 근데 누워서 먹이는 게 아이가 중이염이 잘 걸린 아이야.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모유는 궁합이다 나오죠. 쌍둥이 엄마들 보세요. 쌍둥이 엄마들도 옆에 사이드로 끼고 모유 수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유하셔도 되고요. 저는 쌍둥이 엄마들 세 쌍둥이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마인드가 괜찮은 거예요. 마인드가 아이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장 못 빠는 애를 나중에 빨립니다. 나중에. 왜냐면은 엄마가 나중에 빨리는 이유가 있어요. 애가 음압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아들이 먼저 얘를 갖다 사출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삥 도는 걸 엄마가 느껴.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야 미안해 그거 빼더라고. 빼고 걔 작은 애. 엄마 마음은 셋이 동시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케이지가 작으니까 몸무게 작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먹이시는 거야. 먹이고 어느 정도 꿀꺽꿀꺽 하니까 또 뒤에 또 힘들거든. 그러니까 너 빼 그러고 다시 큰 애 데려다가 먹이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현명하게 수유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모든 산모님들은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8살이에요. 그쵸? 올해 학교 들어간다고 저한테, 엄마가, 선생님, 감사해요. 학교 들어갔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출산은 5일째 양 얼마나 먹이면 될까요? 자, 우리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자, 계산하기 쉬운 거, 우리가 1kg에
cc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산하면 애들이 3kg에서 3.2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보통 아이들이 60에서 80 먹어요. 그래서 일주일까지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먹이시면 되는데, 애기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빠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 키가 184고. 그리고 먹성이 엄청 좋아. 그리고 애가 우리 지금 사모님 중에 애기가 4.3으로 태어났어요. 걔는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안 주면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60이 아니라 80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커서. 엄마도 키가 174야. 엄청 커요.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하셔서, 원래 이론상은 우리가 150, kg당 1kg당 150에서 200까지의 범주는 다 정상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1kg당 20cc죠. 그럼 3kg면 60cc 먹죠. 근데 엄마 아빠가 좀 크다? 거기서 플러스 20 정도 더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립해 드리면, 자, 우리가 아이가 3kg로 태어났어요. 그럼 3개월 되면 몇 배가 돼야 되죠? 2배가 됩니다. 2배. 그때가 이제 6kg가 되는 거예요. 그쵸? 6kg 된 아이들이, 100일이에요. 6kg 된 아이들이 곱하기 20 하면은 몇 cc 먹는 거죠? 하루에? 그쵸? 한 번에 120cc잖아. 그죠? 120, 그죠? 120을 갖다가 하루에 8번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96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960. 그러면 100일 된 아이들은 대부분 1000cc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960에서 11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4개월 되면 정체기가 돼요. 4개월. 그래서 4개월 때는 또 애들이 계속 그냥 1000cc예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1000cc 계속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되면 다시 이제 모유나 분유가 줄면서 이유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유식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 소고기의 그 철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모유 수유통은 얼마나 잡나요? 달라는 대로 줘도 되나요? 자, 이론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달라는 대로 주세요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달라는 대로 줘도 돼요. 의학적인 거는. 언제까지? 100일 전까지는. 100일 전까지는. 근데 내가 전량이 괜찮은 엄마야.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도, 그죠? 어느 정도 배고플 때 왕창 먹이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내가 전량이 부족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하지 않으면 수유 간격이 넓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량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지만 전량이 느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전량이 딱 늘었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습관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들한테 조금 습관의 텀을, 그래서 한 번에 왕창 먹을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논문학적으로는요, 스스로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서 한다라고 나오는 게 요즘 최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그냥 아이한테 맡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이론은요. 예전은 수유간격 맞추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맞출 필요가 없대요. 애마다 다 다르대. 예,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채팅장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모유는 궁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가락을 놓아서 빼라 그랬죠. 그랬을 때 아까 수유 끝나고 나서 젖꼭지가 여러분 동그랗게 나와야 돼요. 동그랗게,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좋은 젖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납작하게 나왔으면 동그랗게 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 전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유치기로는 7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심포니 유치기 370만원짜리로 데이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최고급 유치기가 7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유치기로 100cc밖에 안 나온 엄마다. 그러면 이 안에는 130cc 정도 들어있다 라고 이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있잖아요. 생각보다 유치기가 잘 안 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량을 갖다가 몇 cc요 라고 강사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24시간 동안 어떻게 된다? 24시간 동안 호르몬 수치는 다 다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는 제일 많이 붙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대다수 아이들이 저녁에 몰아먹기에, 그래서 엄마들이 환장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보세요. 저녁에 보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몰아먹기를 자꾸 하니까 엄마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얘네들의 수유관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요때가 우리가 급성장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50일 때 요때 좀 참아주면 계속 전물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수유관계가 딱 떨어져. 요때만 좀 참아보세요. 요게 과정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전량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는 방법, 애기 뭘로? 체중 증가. 체중 증가가 잘 된다? 그럼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 증가가 원활하게 잘 된다? 그럼 내 젖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먹기 전에 몸무게 재고 먹고 나서 몸무게 재고 만약에 내가 전량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구장창 먹이는 게 가장 느는데 내가 젖을 갖다가 애기 빨리고 났어요. 근데 방전됐어.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보충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보충을 하면 이 아이는 무조건 3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만에 일어나죠. 그러면 나는 유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 머리에서 아기가 쌍둥이인지 알아. 그럼 엄마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안 나오는데도 짜요? 자, 자극의 의미예요. 자극을 시키면 전량이 느니까 자극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20분을 물렸어요. 그럼 1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근데 주구장창 먹일 거예요. 그럼 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짜면 그때는 내가 먹일 거예요. 먹일 건데 짠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이거. 그럼 짜증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괜찮아서 주구장창 할 거다. 그러면 안 짜는 거고, 내가 요번 타임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삐야 조금 이해해 줄래? 요번 타임만 쉬자. 그럴 때는 보충이 들어가니까 유축기나 손으로 짜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됐나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요. 굉장히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2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난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마지막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파워포인트에 제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카톡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카톡은 못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유방에 트러블이 있으면 유방 사진을 얼굴이 안 나오게 찍으셔야 돼요. 얼굴이 안 나오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픈 부위에 그쵸 표시하는 거 표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안 되면 이제 다른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설명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제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그러면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할 얘기 없으세요?